멈추십시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내일 아침 활력을 되찾고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당신의 몸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만성 피로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이며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35년간 내과 과장으로 일한 후 수십 년 동안 의료계가 간과해온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70세입니다. 아직도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아직도 난간을 잡지 않고 4층에 있는 제 진료실까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유전이나 운이 아닙니다. 12,000명 이상의 환자 수면 연구를 분석하던 중 휴식과 회복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진정으로 상쾌함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트럭에 치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까? 몸이 아팠습니까? 머리가 멍했습니까? 사람답게 느끼기 위해 즉시 커피가 필요했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D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의 몸은 수면 중에 스스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피곤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밤 당신의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위험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저는 60대와 70대의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질병 때문이 아니라 수면 중 몸이 회복을 멈췄기 때문에 악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피로, 설명할 수 없는 통증, 기억력 문제, 기분 변화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그들의 혈액 검사는 20년은 더 나이 든 사람의 염증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세포는 재생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특정 수면 요소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은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축적된 손상을 수년간 되돌릴 수 있는 깊은 세포 회복을 촉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침실에서 이 과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느냐가 아닙니다. 저는 밤에 9시간, 10시간을 자도 여전히 지쳐있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특정 생리학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제어하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 수면 전 미네랄 균형, 그리고 정확히 18분이 걸리는 일주기 리듬 재설정 기법입니다. 서울에서 강남부터 부산까지만 2,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한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진정한 활력으로 깨어나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정확한 저녁 루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동구에 사는 71살의 이 여사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상담 중에 눈을 뜨고 있기조차 힘들어하며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매일 밤 8시간을 자지만 전혀 자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그녀의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어 치매가 발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관절은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덜 먹었는데도 2년 동안 15kg이 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두려워하던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취침 루틴과 수면 환경을 검토했을 때 세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의 90%도 똑같이 하고 있는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들은 적절한 수면 중에 일어나는 깊은 회복 주기를 그녀의 몸이 활성화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녀의 삶과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의 삶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당신의 깊은 수면 주기를 몰래 파괴하고 있는 두 가지 흔한 침실 물건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의 시간이 실제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왜 더 중요한지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3주 안에 진정한 세포 회복을 촉발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제대로 자지 못하는 동안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서울 메트로폴리탄 병원에서 35년간 내과 과장으로 일한 후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잘못 자고 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잘못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몸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목 옆을 만져보십시오. 턱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거기에 긴장이 느껴집니까? 딱딱함이 느껴집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진정으로 쉬지 못했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정상보다 빠르게 노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깊은 수면 중에 제거되었어야 할 독성 단백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진료실을 찾아온 12,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목격한 조용한 위기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피로, 머릿속 안개, 기분 변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에 걸쳐 12,347명의 환자로부터 수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 중 82%는 자신이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카페인을 피했습니다. 비싼 매트리스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깊은 수면 주기를 측정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밤당 진정한 회복 수면이 19분 미만이었습니다. 1분은 0분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생존하기 위해 깊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빌린 시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혈당 조절이 실패합니다. 급성 심장 사건의 위험이 배가 됩니다. 저는 건강해 보이는 60대들이 수년간의 거짓 수면 후 몸이 단순히 포기했기 때문에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면증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아닙니다. 매트리스나 베개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밤에 우리 몸이 실제로 회복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침실 온도가 몇 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편하거나 불편하다고만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깊은 수면이 시작되려면 체온이 정확히 섭씨 1.5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생리학입니다. 방 온도가 2도만 높아도 몸은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8시간 동안 누워 있어도 세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뇌는 해독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이나 운전 중 졸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본인은 뇌종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밤에 침실 온도가 몇 도입니까? 따뜻하고 포근한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24도였습니다. 일주일만 18도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딱 일주일만요. 진료실에 돌아왔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기억력이 선명해졌습니다. 온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미네랄 균형입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을 잠들기 90분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혈중 농도에 이 두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계가 투쟁 도피 모드에서 휴식 소화 모드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교감 신경 활성화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밤 동안 실제로 몸이 회복되는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수면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35년 임상 경력에서 그 무엇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미네랄 균형,
특히 눈을 감기 전 몇 시간 동안 혈륜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서울시립병원 진료부장으로 있을 때 12,000건 이상의 수면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지쳐서 깨어난다고 호소한 환자의 78%가 정확히 똑같은 생화학적 패턴을 보였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오후 6시 이후 마그네슘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닙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저녁 마그네슘이 너무 낮아지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완전히 이완될 수 없습니다. 신경계가 경계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세포 회복이 일어나는 깊은 수면 단계로 뇌가 전환될 수 없습니다. 8시간을 자도 몸은 실제 회복 휴식 3시간의 효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67세 이씨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2년간 끔찍한 불면증을 겪은 후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지쳐서 누우면 빨리 잠들지만 새벽 2, 3시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수면제, 허브차, 비싼 매트리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미네랄 패널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소 취침 시간 바로 전인 오후 9시에 검사했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서 데시리터당 42mg에 불과했습니다. 최소 건강 범위는 75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높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제가 신경 긴장 상태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몸은 밤새 교감신경 모드, 즉 투쟁도피 반응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씨에게 아주 구체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취침 정확히 90분 전에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 350mg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아무 마그네슘 보충제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뇌 조직으로 들어가는 형태인 글리신산 마그네슘이나 쓰레온산 마그네슘이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잤습니다. 3주 만에 불안하게 깨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 결과 저녁 마그네슘이 데시리터당 82mg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밤에 칼슘 보충제를 먹습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흡수 경쟁을 합니다. 저녁에 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조금이라도 있는 마그네슘이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지금 당장 보충제 병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나 취침 전에 칼슘을 먹고 있다면 자신의 수면 구조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칼슘은 아침으로 옮기십시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개발한 저녁 미네랄 처방에는 3가지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점심 식사 후 모든 칼슘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둘째, 저녁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짙은 잎채소, 호박씨, 아몬드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잠들고 싶은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글리신산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왜 90분일까요? 마그네슘이 뇌척수액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정확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4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타이밍을 테스트했습니다. 60분은 너무 짧았습니다. 120분은 잠든 후에 최고점이 와서 중요한 전환 시간대를 놓쳤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한국의 수천 명의 실제 환자들로부터 나온 임상 데이터입니다. 저녁 시간대의 미네랄 균형이 뇌가 깊은 수면 주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조절합니다. 이 한 가지만 고치면 휴식 중 세포 회복의 기초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제 35년 진료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견입니다. 이것은 수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발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모든 의사가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환자들에게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방을 어둡게 유지하세요. 자기 전에 화면을 피하세요. 일반적인 조언이죠. 하지만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12,000건의 수면 연구를 분석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체의 미네랄 재설정 시간대를 무시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네랄 재설정 시간대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우리 몸은 중요한 준비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2시간 동안 부교감 신경계가 마그네슘과 칼륨 수치를 확인하여 깊은 수면에 들어가도 안전한지 판단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이 고갈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뇌가 깊은 수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지쳐서 침대에 누웠는데 머릿속 생각이 계속 맴도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빨리 잠들었지만 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떠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불면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응급 시스템이 미네랄 부족을 감지하고 생존 메커니즘으로 얕은 수면 모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저희 클리닉에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찾아온 68세 이씨 환자를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4년 동안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잔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년입니다. 그녀는 모든 수면제를 시도했습니다. 비싼 매트리스도 샀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지쳐 쓰러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저녁 일과를 검토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무엇을 드셨나요? 그녀는 항상 밤 9시경에 늦게 식사를 했고 김치와 짠 국을 좋아해서 식사가 많이 짰습니다. 바로 거기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밤늦게 높은 나트륨 섭취는 신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칼륨과 마그네슘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있었습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이러한 고갈을 감지하고 그녀를 영구적인 얕은 수면 모드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정확한 단계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다음 미네랄이 풍부한 조합 중 하나를 섭취하세요. 중간 크기 바나나 2개와 생아몬드 1줌, 또는 익힌 시금치 1컵과 아보카도 반 개, 또는 껍질째 삶은 감자 2개. 이러한 음식들은 90분 이내에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칼륨과 마그네슘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단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짠 음식을 먹지 마세요. 나트륨은 마그네슘 흡수를 차단하고 소변을 통한 칼륨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늦게 짠 음식을 먹으면 스스로 수면 화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저녁 8시 정각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수면 전에 혈액의 미네랄 농도를 균형 잡는 데 심장을 돕습니다. 이 씨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만에 그녀는 5시간 연속으로 잠을 잤습니다. 3주 만에 그녀는 7시간을 자고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4년간의 고통 끝에 해결책은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아무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진짜 문제가 미네랄 타이밍 문제인데 왜 간을 손상시키는 수면제를 처방할까요? 이것이 현대의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수면 준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지금 당신의 저녁 일과를 확인해 보세요. 밤늦게 짠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저녁에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건너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일 밤 스스로 깊은 수면 주기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고, 뇌의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만 당신은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고치면 며칠 안에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며칠입니다.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네 번째 중요한 수면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면 전문가의 90%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이 단일 요인이 당신의 몸이 실제로 진정한 회복 수면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실제 회복 없이 의식을 잃고 누워 8시간을 낭비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 신체의 핵심 체온 조절 리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신체는 아데노신 방출을 촉발하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체온을 정확히 섭씨 1.2도 낮춰야 합니다. 이 정확한 온도 하락이 없으면 뇌는 깊은 회복 주기를 시작하라는 생물학적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침대에 10시간을 누워있을 수 있지만 이 온도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포는 노화되고 뇌는 독성 단백질을 축적하며 장기는 조용히 악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으며 해결책을 찾기 전에 이것이 수천 명의 환자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뜨거운 샤워를 하면서 긴장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수면 60분 이내에 뜨거운 물로 피부를 가열하면 핵심 열을 몸 안에 가두게 됩니다. 내부 온도는 실제로 상승하고 최대 3시간 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뇌는 결코 오지 않는 냉각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고 눈을 감지만 2단계 수면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서 깊은 수면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만든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의 씨가 3년간의 만성 불면증 후에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는데도 여전히 지친 상태로 깨어나고 기억력 문제가 생기고 복부에 살이 찌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했고 카페인을 피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트럭에 치인 것처럼 느껴지며 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나요? 그녀는 모든 수면 관련 기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긴장을 풀기 위해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뜨거운 목욕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져야 할 때 오히려 급상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체 리듬을 거스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녀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지 지금 바로 적어두셔야 합니다. 이 방법이 단 5일 만에 그녀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목표 취침 시간 90분에서 120분 전에 따뜻한 샤워나 목욕을 하세요. 뜨겁지 않게요. 물 온도는 섭씨 37도에서 39도 사이여야 합니다. 편안할 정도로 따뜻하되 땀이 날 정도로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15분에서 20분 동안 있으세요. 이 시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몸이 자연스럽게 식기 시작합니다. 이 냉각 과정은 체온을 깊은 수면에 완벽한 수준으로 낮추는데 약 9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을 닦은 후 침실 온도를 섭씨 17도에서 19도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춥게 느껴지는 걸 압니다. 그래도 하세요. 몸이 온도를 계속 낮추려면 시원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방이 따뜻하면 냉각 과정이 멈추고 전체 과정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가벼운 면 잠옷을 입으셔도 되지만 방은 정말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이 씨 부인은 정확히 이대로 했습니다. 5일 후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7시간을 푹 잤다고요. 2주 후 제 지도 아래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한 달 안에 혈압이 정상화되었고 식단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4kg이 빠졌으며 기억력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모두 체온 조절 타이밍을 고친 덕분이었습니다. 이건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몸이 필사적으로 따르려는 기본 생물학인데 현대의 습관들이 매번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5번째 항목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가장 강력한 수면 파괴 요인이며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침실에 있다고 장담합니다. 서울시립병원에서 3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피로, 머리가 멍한 증상, 잠들었을 때보다 더 나쁜 상태로 깨어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수면제를 시도했습니다. 비싼 매트리스를 샀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면 실험실 연구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매트리스도, 베개도, 스트레스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매일 밤 깊은 수면 주기를 방해하는 전자기 간섭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대 옆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가 몸의 회복 수면 능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논쟁하는 방사선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머리에서 1m 이내의 플러그가 꽂혀 활발히 충전 중인 모든 기기가 만드는 지속적인 전자기장입니다. 이 전자기장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의 중요한 시간대에 송과선의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씨 부인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거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매일 밤 8시간을 자는데도 트럭에 치인 것 같은 느낌으로 깬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떨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밤에 휴대전화를 어디서 충전하시나요?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서 베개에서 15cm 떨어진 곳에서 충전한다고 했습니다. 제 환자의 70%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충전 중인 모든 기기를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뜨리라고요. 휴대전화만이 아니라 전기 알람시계, 태블릿, 심지어 전기장판 컨트롤러까지요. 그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절박해서 시도했습니다. 3주 후,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 얼굴의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깨어났고 정말로 휴식을 취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손 떨림이 멈췄습니다. 이 한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요.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잠자는 위치에서 2m 이내에 있는 벽에 꽂혀 있는 모든 전자 기기를 치우세요. 휴대전화는 욕실이나 복도에서 충전해야 하며 침대 옆 탁자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가까이에 알람시계가 있어야 한다면 건전지로 작동하는 것으로 바꾸세요. 이것이 깊은 수면 비율에 미치는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병원 연구에서 환자들은 침대 주변에 전자기 없는 구역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많은 손상을 일으키는 두 번째 침실 물건이 있는데 이것은 더욱 놀라울 겁니다. 암막 커튼입니다. 네,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 산 바로 그 커튼이 실제로는 일주기 리듬을 혼란스럽게 하고 적절한 코르티솔 각성 반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밤새 완전한 어둠은 여름에도 한겨울이라고 몸에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달빛과 새벽이 오기 전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빛과 함께 잤습니다. 몸은 이러한 미묘한 빛의 변화를 감지하여 아침 코르티솔 급증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에너지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최 씨께서 제 조언을 따르셨습니다. 암막 커튼을 가로등은 차단하지만 자연스러운 새벽 햇살은 점차 들어올 수 있는 중간 두께의 커튼으로 바꾸셨죠. 2주 만에 아침 코르티솔 리듬이 정상화되면서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침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만큼 어두워야 하지만 새벽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현대수면 조언이 완전히 무시하는 여러분의 몸이 20만 년 동안 알아온 지혜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밝힐 6번째 핵심 항목은 거의 모든 사람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 하나의 실수가 여러분의 깊은 잠을 훔치고 흡연보다 더 빠르게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면 클리닉에서 이런 패턴을 봐왔고 매번 가슴이 아픕니다. 문제는 저녁 조명 노출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의 블루라이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침실에서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수면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잠들기 전 2시간 동안의 천장 조명의 특정 시간과 강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밝은 천장 조명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뇌가 적절한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것을 화학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멜라토닌 분비가 70%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수면 호르몬 패널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눈 바로 뒤에 위치한 주 생체시계인 시상상액이 끊임없이 빛의 강도를 측정합니다. 일몰 후 밝은 천장 조명을 감지하면 송과선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멜라토닌 생성을 즉시 중단하라. 아직 낮이다. 여러분의 몸은 생화학적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코르티솔은 높게 유지됩니다. 핵심 체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왜 잠들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겠지만 손상은 천장 조명을 켰던 2시간 전에 이미 발생한 겁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살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며 지쳐서 저를 찾아오셨죠. 수면 검사 결과 밤에 깊은 잠을 단 42분만 자고 계셨습니다. 재앙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조직을 복구하고 기억을 강화하고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90분에서 120분의 깊은 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어떤 조명을 사용하십니까? 그분은 9시까지 밝은 주방 형광등을 켜고 그 다음 밝은 욕실 조명을 켜고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침실 천장 조명을 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시만 드렸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천장 조명을 켜지 마십시오. 눈높이 아래에 위치한 램프만 사용하십시오. 60W 이하의 따뜻한 전구만 사용하십시오. 그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볼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촛불로도 완벽하게 잘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해가 진 후에 희미하고 따뜻하고 낮게 위치한 조명을 기대합니다. 3주 후 이 여사님께서 후속 수면 검사를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깊은 잠이 96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오셨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실제로 휴식을 취한 기분으로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약 없이요. 그저 다른 전구와 다른 조명 위치만으로요. 이제 여러분의 수면 주기를 몰래 파괴하고 있는 2가지 침실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밝은 디스플레이가 있는 디지털 알람 시계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지속적인 광원은 밤새 멜라토닌을 억제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눈꺼풀은 암막 커튼이 아닙니다. 빛이 통과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뇌는 그 빛을 감지합니다. 돌려놓거나 완전히 가리십시오. 둘째,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대기 표시등입니다. 텔레비전 대기 표시등, 공기청정기 표시등, 휴대전화 충전기 표시등입니다. 이 작은 파란색과 녹색 LED 조명은 460에서 480나노미터 파장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멜라토닌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스펙트럼입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측정했습니다. 쌀알 크기의 파란색 LED 하나만으로도 자는 동안 직접 시야에 있으면 멜라토닌 생성이 최대 2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실에 들어가서 모든 광원을 세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하나 제거하거나 가리십시오. 암막 테이프를 사용하십시오. 회복적인 수면을 원한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오늘 밤부터 반드시 실행해야 할 3가지 핵심 수면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1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이며 이것들을 무시하면 침대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실내 온도 조절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침실 온도는 정확히 섭씨 16도에서 18도 사이여야 합니다. 19도가 아닙니다. 21도가 아닙니다. 16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왜냐고요? 깊은 잠이 시작되려면 핵심 체온이 0.5도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살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9시간을 자는데도 매일 지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9시간이나요. 침실 온도가 23도였습니다. 17도로 낮춘 지 일주일 만에 모니터링 장비에서 깊은 수면 주기가 68%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회복 호르몬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데 밤새 스스로를 익히고 계신 겁니다. 둘째, 취침 전 미네랄 균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 마그네슘과 칼륨이 체내에 있어야 합니다. 칼슘이 아닙니다. 철분이 아닙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데 이 시스템은 몸에 회복해도 안전하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 반에 정확히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와 호박씨 40g을 드시길 권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최 씨는 택시기사인데 11년 동안 만성불면증을 앓았습니다. 11년간 수면제를 복용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면제를 끊으시고 8시 반에 바나나와 씨앗을 드세요. 18일 만에 자연스럽게 잠들고 알람 없이 깨어났습니다. 마그네슘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멈춥니다. 칼륨은 수면 중 심장박동을 조절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신경계가 밤새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셋째, 생체 리듬 재설정 기법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난 후 15분 이내에 실외 직사광선에 눈을 노출해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실내 조명도 아닙니다. 최소 8분 동안 실외 직사광선을 쬐어야 합니다. 이것이 뇌의 주시계를 재설정하고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신체에 알려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박 씨는 수면 주기가 뒤바뀌어 밤새 깨어있고 낮에 주무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정신을 잃어가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10분간 밖에서 계시라고 했습니다. 3주 만에 수면 주기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아침 햇빛 신호가 없으면 멜라토닌이 무작위 시간에 나옵니다. 이제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침실 물건 2가지입니다. 첫째, 대기 표시등이 있는 모든 기기입니다.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휴대폰 충전기의 작은 빨간색 또는 파란색 LED 조명 말입니다. 그 빛이 눈꺼풀을 통과하여 멜라토닌 생성을 43% 감소시킵니다. 덮거나 치우세요. 둘째, 합성 베개 소재입니다. 통기성 있는 천연면이나 메밀 베개가 필요합니다. 합성폼은 머리 주변에 열을 가두어 꼭 필요한 온도 하강을 방해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정확한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6시, 마지막 큰 식사, 8시 반, 바나나 1개와 호박씨 40g 섭취. 9시, 침실 온도를 17도로 설정하고 모든 대기 표시등을 가립니다. 9시 반, 미지근한 물로 샤워, 뜨겁지 않게. 10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취침. 내일 아침 7시, 즉시 밖으로 나가 10분간 직사광선을 쬐입니다. 12,000건이 수면 연구를 분석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본 사항들은 3주 안에 수면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상쾌하게 일어나실 겁니다. 낮 시간 피로가 사라질 것입니다. 기분이 안정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즉시 공유해야 합니다.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밤 깊이 잘 겁니다. 지금 바로 그 다짐을 하세요. 건강은 휴식의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회복을 위한 황금 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세 가지 수면 필수 요소 중 오늘 밤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실내 온도 조정, 미네랄 균형, 또는 생체 리듬 재설정 기법.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 비법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하시고 수면 장애가 있거나 피곤하게 일어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